안녕하세요. 오늘은 최대 최소값 정리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해석학 연속에 대한 부분이에요. 함수가 연속이고 컴팩트이면 f는 d에서 6a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6a임을 넘어서 최대값, 최소값, 사실 6a이면 상한값, 하한값을 가지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최대값, 최소값을 가진다. 그리고 d가 컴팩트 집합이고 연속이면 그 함수값들도 컴팩트 집합이 된다. 그리고 4번은 사실 1, 2번을 증명하고 나면 얘에 의해서 되게 특별한 케이스인 거죠. 컴팩트 부분 집합이라는 것이 구간이 요 안에 닫힌 구간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번에 특별한 경우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이 컴팩트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알고 있어야겠고, 그리고 유계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컴팩트랑 컴팩트 부분 집합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최대 최소값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유계 닫힌 구간에서 함수가 최대 최소를 가진다. 언제? 함수 f가 연속이면.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 책에서도 구간으로 그냥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2, 3 닫힌 구간 2, 3 합집합 5, 7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얘는 구간은 아니죠. 하지만 컴팩트라는 것이 유계이고 닫힌 집합을 이미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컴팩트 집합이 되거든요.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최대 최소값 정리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내용은 교재보다 좀 더 넓은 범위에서 해석하게 해주는 최대 최소 정리를 알아보려고 해요. 우선은 우리가 연속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텐데 한 번 더 되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f가 연속이다, continuous 하다라는 것의 정의는 f가 d에서 실수로 가는 집합일 때, 이때 d는 공집합이 아니고요. 함수가 정의가 될 때 정의역이 공집합이면 애초에 함수가 정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공집합은 무조건 아니겠고 이 d는 실수의 부분 집합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x equal a, 이 a는 d의 원소입니다. 이때 f가 x equal a에서 연속이다 라는 것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임의의 델타가 존재하는데 뭘 만족하는? x-a가 델타보다 작으면 fx-fa가 엡실론보다 작아진다. 그래서 이거를 기호로 쓰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fa가 된다는 거죠. 극한이랑 차이점은 뭐였냐면 이 a가 accumulate point, 즉 집적점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집적점이 아니어도 되니까 x equal a가 되어도 되니까 당연히 부등호 0보다 크다라는 것은 없어졌습니다. 그게 극한을 배운 거랑 좀 차이점이고, 이 continuous f의 연속을 배우고 나면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되는 게 함수의 합성, 연속성의 합성입니다. f가 a에서 b로 가고 g가 b에서 c로 간다고 할게요. 그리고 이 각각은 연속이에요. 그러면 합성한 g.f a에서 c로 가는 얘도 컨티뉴어스 하다 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조금 헷갈리는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fx를 양의 실수에서 정의하는데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x-2라고 정의해요. 그리고 gx는 똑같이 양의 실수에서 정의하는데 루트 x라고 정의할게요. 이 각각은 연속 함수죠, 양의 실수에서. 근데 g.f를 하면 얘는 루트 x-2죠. 얘는 양의 실수에서 연속이 됩니까? 안 되죠. 왜 안 되죠?
0의 x가 0에서 이 사이 구간에서는 함수가 정의가 되지 않잖아요. 정의도 되지 않는데 무슨 연속을 따지겠어요. 그래서 살펴보면 연속끼리 합성을 했는데 지금 연속이 안 됐죠. 이 정리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뭘까요? 이 G.F라는 것이 진짜 정의가 되었는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얘는 지금 여기서 정의가 안 되죠. 이 범위에서만 정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컨티뉴어스끼리 합성을 하면 컨티뉴어스가 되는데 단 언제? G.F가 정의될 수 있을 때, 이때 이 정리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데피니션을 하나 살펴볼 건데, F가 유의 함수라는 것은 수학적으로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 얘는 함수값들의 집합이 유계여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F가 뒤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인데 F가 유계 함수다라는 것의 정의는 임의의 양의 실수 m이 있어서 뭘 만족하는 절대값 fx가 함수값들의 모임이 m보다 작아지는 뭐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서 이렇게 유계함수를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정의역이 유계됐다는 게 아니라 함수값이 유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최대 최소값 정의를 배울 건데, 이 최대 최소값 정리를 배우기 위해서는 컴팩트라는 것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컴팩트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I 람다, 얘를 열린 구간이라고 할게요. 당연히 공집합은 아니고 열린 구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집합 A가 있을 때 얘를 열린 구간들의 합집합, 그러니까 A가 열린 구간들의 합집합으로 덮여요. 그러면 열린 피복이라는 것을 정의하는데, 이 열린 구간들, 얘네들을 싹 다 모은 집합이 바로 A의 열린 피복입니다. 그래서 얘는 좀 C를 적은 건데, CA, 얘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I 람다, 이때 이 람다는 얘는 첨자 집합이죠. 이 A를 덮는 열린 구간들을 싹 다 모은 집합, 얘가 바로 A의 열린 피복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한 번만 들어볼게요. 모든 집합 A, 당연히 공집합은 아니고 실수의 부분 집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얘는 열린 피복이 있을까요? 열린 구간으로 덮이냐는 거예요. 근데 정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A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이 열린 구간에 의해서 항상 덮이지 않나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얘를 모은 이 집합, 얘가 A의 열린 피복입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A가 실수의 열린 집합이기만 하면 열린 피복은 항상 존재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 컴팩트 부분 집합이라는 것을 볼게요. A가 공집합은 아니고요. 똑같이 실수의 부분 집합이라고 할게요. 근데 이게 실수의 컴팩트 서브셋 부분 집합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것의 정의는 무엇이냐면, 열린 덮개가 있긴 있는데, 열린 피복이 있긴 있는데 U 한 개 존재하면 컴팩트의 부분 집합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의상 적어보면 A의 열린 임의의 열린 피복, 임의의 열린 피복 C A에 대하여 임의의 열린 구간이 U 한 개 존재하는 거죠. I 람다 1 쭉쭉쭉 I 람다 n, 뭘 만족하는? A를 덮는 합집합 열린 구간들, I는 1부터 n까지 I 람다 I, 이렇게 열린 피복이 있긴 있는데 U 한 개로 덮이면, 1부터 n까지 U 한 개로 덮이면 얘를, 이 집합 A를 컴팩트 부분 집합이라고 합니다. 위상수학을 할 때 더 자세하게 배워요. 우선 해석학은 위상 개념이 들어가 있긴 한데 사실 그렇게 크게 위상 개념이 중요하게 여겨지진 않거든요. 애초에 해석학 교재를 만들 때 4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라고 만든 게 이 해석학 책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위상 개념이 포함되었을 뿐 실제로 임용을 다룰 때는 이 위상적 개념이 크게 쓰이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간략하게만 다루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A가 컴팩트라는 것을 한번 필충을 살펴볼게요. 얘는 위상 시간에 이제 이 정리를 증명을 할 텐데, 이 해석학에서는 증명하는 과정이 딱히 의미가 없어서 바로 결론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A가 컴팩트라는 것은 이 A가 유개인 다친 집합이라는 거예요. 유개인 다친 집합. 그러면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컴팩트의 서브셋 부분 집합은 항상 컴팩트일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컴팩트의 부분 집합이라고 해도 컴팩트가 아닐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A가 닫힌 구간 0, 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집합 B를 열린 구간 0, 1이라고 하겠습니다. 부분 집합이죠, A에. 그러면 얘는 유개인 닫힌 집합 맞아요. 근데 얘가 부분 집합이긴 하나, 얘가 컴팩트이긴 한데 부분 집합도 유개 닫힌 집합인가요? 유기긴 한데 닫힌이 안 되죠. 그래서 얘는 컴팩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컴팩트라고 해도 그거의 부분 집합이 컴팩트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 컴팩트를 다룰 때 부분 집합이라는 것은 좀 유의해서 사용해야 돼요. 그냥 막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열린 피복, 이 유한계의 열린 피복, 여기서도 한번 예시를 들면 항상 유한 피복이 존재하는 게 있어요. 그런 집합이 있어요. 뭘까요? 네, 바로 유한 집합이에요. 유한 집합인데 예를 들어 A1, AN 유한 게 있다고 하죠. 그럼 열린 피복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열린 피복을 합집합 i는 1부터 n까지 만드는데 ai-1 그리고 ai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열린 피복을 만들어주면 얘는 유한 게 존재하죠. 그래서 얘는 컴팩트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컴팩트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본 것 같으니까 바로 정리로 넘어가 볼게요. 1번을 살펴보면 우선 우리가 F가 컨티뉴어스고 D가 컴팩트일 때 F가 유계라는 것을 설명해야 돼요. F가 유계라는 걸 보여야 된다는 것은 즉 다시 말해서 임의의 양수 M이 존재하는데 뭘 만족하는 함수값들의 모임이 유계가 되는 모든 X에 대해서 얘를 지금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컨티뉴어스랑 컴팩트만으로 이 유계다라는 걸 보여야 되는데 전체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요. D가 어차피 실수의 부분 집합이니까 이렇게 D가 있다고 할게요. 컴팩트라는 것은 컴팩트에 이 D가 컴팩트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해도 될까요? D가 컴팩트면 D의 컴팩트 부분 집합에는 당연히 D가 들어가니까 이 D를 컴팩트 부분 집합이라고 설명해도 되겠죠? 근데 컴팩트 부분 집합이면 유한계 열린 피복이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D를 덮는 유한계 열린 피복이 있을 거예요. 총 유한계예요. 그러면 임의의 D의 원소를 하나 잡았을 때 X가 예를 들어 이쯤에 있다고 하죠. 그럼 이 X가 들어간 하나의 열린 피복이 있겠죠. 근데 이 열린 피복, 이 구간 안에서 이 모든 X값들이 유계라고 생각을 해봐요. 마찬가지로 이 열린 피복 안에서도 유계가 되고 이 열린 피복 안에서도 요 안에 들어가는 원소들은 전부 다 유계가 되고 모든 열린 피복들이 있는데 그 하나의 열린 피복들이 유계가 된다고 해봐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유계가 된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그쵸? 그럴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D가 컴팩트인 것을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하는데 IA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죠. A 마이너스 델타 A, A 플러스 델타 A 하나의 열린 집합이에요. 그러면 이 집합 D는 어떻게 덮이냐면 IA들의 합집합 A는 D의 원소고요. 그러면 D는 얘네들에 의해서 덮이죠.
얘가 이런 IA들 다 모으면 얘네들이 바로 뒤에 열린 피복이 되는 거죠. 근데 이 D가 컴팩트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한계에 열린 피복이 있을 겁니다. 존재한다. A1 땡땡땡 AN 얘네들은 D의 원소고요. 서치 물 만족하는 D가 유한계에 의해서 덮인다는 거죠. 합집합 I는 1부터 N까지 IAI. 이때 이제 첨자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니까 보통은 IAI를 그냥 IAI라고 적고요. 델타 AI를 그냥 델타 I라고 적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한계의 점이 존재해요. 뭘 만족하는? 이 유한계의 점을 덮는 IA 이런 IA들의 합집합을 하면 D가 전부 덮인다는 거죠. 그래서 유한계 열린 피복으로 D가 덮인다. 이게 D가 컴팩트의 부분 집합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열린 피복 안에서 이 하나의 열린 피복 안에서 X가 D의 원소라고 하면 어떤 AI가 존재할 건데 뭘 만족하는? X를 포함하는 열린 구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에 의해서 유한계인 IAI들에 의해서 D가 덮이기 때문에 D의 원소는 이들 중에 하나에 의해서 덮일 겁니다. 그게 AI로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이 구간 안에서 함수 fx가 유계가 되면 좋겠어요. 어떤 별에 의해서. 유계가 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떤 특정한 구간 안에서 함수값이 유계가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연속 함수니까 가능하겠죠. 그쵸? 뭔가 감이 오시나요? f가 연속 함수라고 했으니까 모든 a, d에 의해서 임의의 델타가 존재하는데 뭘 만족하는? x-a가 델타 a보다 작으면 모든 x, d에 의해서 그러면 어떻게 된다? fx-fa가 입실론보다 작아진다. 네, 입실론을 1로 한번 더 볼게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죠? 얘가 절대값 차이 절대값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가 지금 1보다 작다는 결론이 나오고 이 말은 절대값 fx가 뭐보다 작아요? 1 플러스 절대값 fa보다 작아져요. 어디서? 이 델타 a라는 구간 안에서. 그러면 ia를 이렇게 델타 구간, 즉 이 범위인 거잖아요. 이 구간 안에서 잡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함수가 유계가 되게 만들 수 있어요. 얘가 이 구간 안에 들어있으면 ai라는 구간 안에 들어있으면 얘 함수값은 뭐보다 작아질 수 있죠? 1 플러스 fai보다 작아질 수 있습니다. 절대값 fai. 그러면 이런 걸 유한계 하면 되니까 m을 맥시멈 절대값 fa1 땡땡땡 절대값 fan 이렇게 더 볼게요. 그리고 플러스 1까지 해줄게요. 그러면 모든 x에 대해서 어떤 ai가 존재하는데 서치된 어떻게 되는? x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집합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열린 집합 안의 구간 안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열린 집합 구간 안에서는 함수값이 유계가 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했어요. 맞죠? 이 말이 결국엔 뭘 의미하냐면 ia를 이렇게 정의했기 때문에 x가 a-델타 a 플러스 델타 a에 들어간다는 거니까 지금 얘를 만족하는 거죠. 얘를 만족하니까 이 함수값이 어떻게 됩니까? 1 플러스 절대값 fai가 되는데 i가 이제 1부터 n까지의 수잖아요. 1부터 n까지의 수인데 m을 이런 것들의 유한계에 맥시멈을 해버렸기 때문에 플러스 1까지 해서 얘는 m보다 작아집니다. 그래서 함수가 유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자면 F가 연속이고 정역의 집합이 컴팩트이면 컴팩트라는 것은 유계인 닫힌 집합이면
F는 유괴가 됩니다. 유괴가 되면 상한값, 하한값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어서 2번을 한번 살펴볼게요. F가 연속이고 D가 컴팩트이면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한다. 유괴라는 것을 1번을 통해서 유괴라는 걸 알았으면 사실 상한값, 하한값이 존재하는 것은 알아요. 하지만 이게 맥시멈, 미니멈 값이 된다는 것은 아직 모르죠. 근데 그거를 알려주는 정리예요. 그러면 얘는 우선 1번에 의해서 유괴니까 완빅성 공리에 의해서 뭐가 존재해요? 상한값이 존재하겠죠? 일단 최대값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값은 이 최대값 구하는 논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대값을 한번 해볼게요. 바이 완비성 공리에 의해서 임의의 알파가 존재하는데 이 알파는 슈프리머 fx죠. x는 당연히 d의 원소고요. 상한이 존재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최대값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죠? 우리가 주장해야 될 것은 정역에 집합 D에 A라는 원소가 있는데 이 A가 뭘 만족해야 되는 거죠? FA가 바로 알파가 되는, A가 D의 원소라는 것만 보이면 함수가 연속이기 때문에 FA 값은 자동적으로 치역의 값을 가져요. 그쵸? 그러면 이 알파는 더 이상 상한값이 아니고 최대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 목적으로 보여야 되는 건 이러한 A가 있겠느냐라는 걸 질문해야 돼요. 어차피 연속이면 A가 정의역의 원소다. 그럼 FA는 무조건 존재하잖아요. 그쵸? 때문에 이 A가 D의 원소라는 걸 보이면 됩니다. 우선은 보이려고 하는데 우리가 F에 대해서 아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D에 대해서, 정의역 집합 D에 대해서 아는 게 있어요? 아니면 최대값이 뭔지 아나요? 알파가 그러면 상한값이 어떻게 생긴지 아나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죠. 근데 이런 것들을 만족하는 정의역의 원소가 존재하겠느냐라고 물으면 생각보다 찾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직접 증명이 아니라 간접 증명을 해봐야 된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간접 증명을 한번 해보면 suppose that 모든 D의 원소에 대해서 fx가 알파가 되는 게 없다고 하자. 이렇게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알파가 상한값이라고 했으니까 알파 마이너스 x는 항상 양수일 거예요. 그럼 제가 새로운 g라는 함수를 도입해 볼게요. 이 g는 D에서 실수로 간 함수고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gx는 알파 마이너스 fx분의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연속 함수죠? 맞나요? 그리고 D는 컴팩트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1번식에 의해서 얘는 다시 유괴가 됩니다.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fx분의 1이 m보다 작아져요. 이런 양수 m이 존재합니다. 얘를 정리하면 1보다 크거나 같다 m알파 마이너스 mfx 이렇게 되고, 여기서 좀 더 정리하면 fx는 알파 마이너스 m분의 1이 됩니다. 모순이죠? 왜 그런가요? 알파가 상한값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가 상계가 돼버리면 얘가 상한이라는 것에 모순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가정한 이 논의가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임의의 x 이퀄 d가 있다는 거야. 뭘 만족하는? fx를 했을 때 알파가 되는 그런 x가 존재하기 때문에 fx 값은 항상 존재하고 얘는 최대값이 결국 되겠죠. 왜냐하면 상한이라고 있는데 그 상한이 되는 x 값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 fx가 최대값이 될 수밖에 없죠. 비슷한 논의로 최소값을 다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랑 네 번째 내용을 보면 바로 이 내용이었는데, 컴팩트인 구간에서 증명했기 때문에 4번의 경우에는 그냥 6의 닫힌 구간에서 설명을 하는 거라서 특수한 케이스로 당연히 성립합니다. 6의 닫힌 구간에서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한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앞에서 F가 컨티뉴어스하고 컴팩트면 6개다 라는 걸 보였었고, 또 최대 최소가 존재한다는 것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D가 컴팩트일 거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대 최소값 정리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컴팩트를 가지고 최대 최소값 정리를 알 수 있구나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